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앱 인벤터를 이용한 앱 만들기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요번 시간이겠죠. 시간 단위로 나눠줄 거니까요. 베인이라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인. 이 베인이 뭐죠? 베인? 많이 들어봤나? 베인? 베인이 뭐지? 예, 그런 의미를 좀 가져야죠. 우리가 흔하게 쓰는 단어는 아니니까요. 베인은 바람개비를 이야기합니다. 바람개비 알죠? 이렇게 종이 그 정사각형으로 종이 잘라가지고 네거팅이 잘라가지고 연결하면은 바람 불면 쭉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앱으로 개발해서 내 스마트폰 화면에서 그 바람개비가 이렇게 회전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베인, 이건 날개, 또 윙, 베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특히 이제 바람개비에 대해서 베인 또는 웨더쿡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요. 뭐 이런 그림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보지 못했지만 뭐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흔히 보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방향계, 풍향계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된 거를 주로 보게 되는데 뭐 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닭을 달아가지고 바람 부는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베인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바람개비 또는 풍향계, 그래서 웨더베인이란 말도 쓰고 베인이란 말도 같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차나 추진기 또는 터빈 따위의 날개를 굳이 베인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는 이렇게 생긴 걸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뭐 다들 알죠? 종이 이렇게 접어서 잘라서 만드는 거요. 특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전에 했던 것 중에 그 우리 나침반 만드는 거 있었죠? 그 기술을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래서 1시간 내에 끝낼 생각입니다. 예, 구체적인 사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실습하는 베이는 움직이는 바람개비 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개비 앱을 만드는 단계는 크게 두 단계로 기능별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움직이는 바람개비만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스스로 돌아가는 거죠. 딱 스타트 시키게 되면 화면에 바람개비 그림이 올라오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 도나 이렇게 돌도록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바람개비의 속도, 즉 동작 속도를 제어하는 기능을 한번 부여해 보려고 합니다. 더 빨리 돌게 한다는 거죠. 빨리 돌게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기술이 적용이 되거든요. 빨리 도는 거는 진짜 빨리 도는 방법, 움직임을 더 빨리빨리 하는 방법, 즉 타이머를 이용하고 클락에는 타이머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빨리빨리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마치 그 영화나 만화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미국 쪽 애니메이션을 볼 때,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볼 때하고 일본 쪽 애니메이션을 볼 때 보면 큰 차이가 있죠. 잘 생각해보면 그 미국 쪽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림이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게 넘어가는데 일본 쪽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굉장히 거칠고 빨리 넘어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그 영화를 만들 때 쓰는 그 하나하나의 즉 프레임 수에 따른 차이거든요. 프레임 수가 많으면서 보다 정밀하고 천천히 움직이게 제어할 수 있는 거고요. 프레임 수가 적게 되면은 즉 일주에 표현되는 그림의 수가 적게 되면은 그림이 딱딱딱 끊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걸 자연스럽게 보이려다 보니까 더 빨리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영화에서는 뭐 프레임 수는 한 30프레임 정도 사용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뭐 액션이라든지 빠른 동작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수를 더 늘려서 순간순간의 영상을 더 많이 캡처한 다음에 그걸 섬세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빠른 액션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일부러 동작을 천천히 슬로우로 표시하는데 그때도 슬로우 표시하는 그 영상이 굉장히 섬세하게 물방울 하나하나까지 피 튀기는 거 하나하나 피라니 먼지 하나하나까지 다 나타나도록 구성을 하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 바람개비 앱에서도 빨리 돌리는 그 기술도 하나 적용을 할 거고요. 또 커트 이게 바람이 이렇게 돌게 된다면 이렇게 놓고 실제로 천천히 돌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프레임 수를 줄여서 즉 1초에 표현되는 그림의 수를 줄여서 탁탁탁탁탁 이렇게 끊어지면서 돌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여기서 요 다음 단계로 갈 때 요 벌어지는 각도, 그림은 좀 이상하네. 여기 있는 그림하고 여기 있는 그림하고 요 움직임 거리를 제어해가지고 조금씩 움직일 거냐, 많이 움직일 거냐로 보폭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스텝이라고 해도 되고 프레임수라고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바람개비 동작을 제어하는 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개비 동작을 제어하는 방법은 동작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하고 프레임수, 즉 한 번에 표시된 한 그림과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표현되는데 그때 움직인 거리를 제어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어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죠. 아까 이름 제시한 대로 랩베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일단 앱 인벤터가 실행이 돼야겠죠. 앱, 여기 AI2, 앱 인벤터, MIT, edu 사이트에 접속하면 바로 아이디 물어볼 거고요. 아이디 집어넣은 다음에 들어가서 앱 인벤터 화면이 나타나면 프로젝트, 마이 프로젝트 메뉴에서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랩베인이란 말을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네, 어려운 내용 아니죠? 네, 제일 먼저 전반적인 사항들, 디자인 그 뷰는 어떻게 꾸는 거고 어떤 기능을 집어넣을 건지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미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습관적으로 무엇을 만들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들어가라는 의미에서 이 슬라이드를 꼭 지금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건지,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어떤 순서로 할 건지를 머릿속에 대충 그려놓고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워낙 편하다 보니까 그냥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또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요.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하자는 의미에서 디자이너 파트를 꼭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할 거는 기본적으로 베인이라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기능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이야기했죠. 움직이는 바람개비 먼저 만든다. 예,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까지를 먼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앱만 실행시키면 바람개비가 자동으로 빙빙빙 도는 걸 만들 겁니다. 이건 움직이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캔버스를 먼저 배치하고 캔버스 위에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배치한 이후에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처리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여기 현재 표시되는 각도, 이 바람개비가 기울어진 각도, 즉 회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걸 라벨에 먼저 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락, 즉 타이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캔버스 이미지 스프라이트, 그 다음에 기울어진 각도, 그리고 클락을 써가지고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속도하고 보폭, 아까 프레임수에 얘기하면서 언뜻 이야기했죠. 이 두 가지를 이 아래쪽에 표시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디자인할 때는 다 같이 배치를 해 놓을 거고요. 요 밑에 두 줄에 대한 기능은 두 번째 단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겠는데, 그래서 기능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진행이 된다는 거, 화면 구성은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시작해 봅시다. 예, 첫 번째 작업은 디자이너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늘 하던 거죠. 먼저 화면에 어떻게 값이 표시될지, 어떤 내용이 표시될지를 그려주고 그걸 하면서 전반적인 기능도 다시 한번 기능 구현에 필요한 객체들을 다 배치를 해야 되죠. 버튼이든 라벨이라든지 또는 센서라든지 기타 다양한 객체들을 미리 배치해 주어야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런 순서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고 뒤로 다시 돌아와서 추가하기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화면 구성 설명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한 거랑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꼼꼼하게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점점 설명이 이제 압축이 돼버릴 텐데 이미 다 사용법을 안다는 전제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 이렇게 했습니다. 메뉴에 누구 앱인지 표현하기 위해서 버튼 하나 배치했고요. 여기다가 본인 이름, 그다음 본인 학번, 그리고 무슨 앱인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유수봉의 바람개비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움직이는 그림을 표시해야 되니까 먼저 여기다가 캔버스를 배치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 캔버스 갖다 배치하면 되고요. 조그맣게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하죠? 예, 캔버스를 배치한 이후에 오른쪽 이 캔버스 선택하면 오른쪽에 프로퍼티가 뜨죠. 여기서 폭하고 높이를 한 300 정도로 배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스프라이트, 실제로 이게 그림이죠. 그래서 이미지 스프라이트도 배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동작해야 되는 클락도 갖다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클락은 센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센서죠. 클락도. 시계도 센서죠.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클락을 여기다 배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기본적인 항목들은 스크립트, 버튼, 캔버스, 이미지 스프라이트 밑에 클락이 또 달려 있겠죠. 예, 이 정도 먼저 배치하는 걸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해야 됩니다. 예, 설명만 쭉 읽고 나중에 몰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외워서 하는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 단계는 아니거든요. 나 같은 경우야 이렇게 한다고 알았어 이것도 쓴다고 오케이 그리고 그것만 기억했다가 다시 그려주게 되는데 여러분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니까요. 실제로 설명을 들으면서 따라하고 잠깐 멈춰놓고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 보면서 실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바람개비 그림이 필요합니다. 바람개비 그림은 내 블로그에 들어있거든요. 이 링크를 이용해서 찾아와도 되고요. 아니면 구글에서 직접 그림을 검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림 검색해서 저장을 하되 가능하면 이렇게 딱 맞도록 꽉 채우도록 하고요. 이 중심이 딱 가운데 맞도록 하는 그림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회전을 하더라도 진짜 회전하는 것이 돌죠. 중앙이 틀리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삐딱하게 돌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조심해서 그림 파일 확보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미디어에서 업로드 누른 다음에 이 화면이 나오면 파일 선택해서 추가해 주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캔버스 사이즈 300에 300 정도로 내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그림은 한 200에 200 정도로 해주기 바랍니다. 그 안에 돌아야 되는데 작게 한 이유는 이게 회전하다 보면 요 모퉁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때 사이즈가 동일하게 되면 바람개비가 거기 겹쳐서 밖으로 삐져나가거든요. 그럼 안 보인다는 소리죠. 그것 때문에 캔버스 사이즈보다 이미지 스프라이트 사이즈를 엄밀하게 뭐 루트 2배만큼 해주면 되는데 우리 그런 거 복잡하니까 그래서 한 50% 정도 1.5배 3분의 2 정도 사이즈를 해 주었습니다. 예, 그림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 시켜주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림을 배치했으면 그 다음 밑에 표시되는 컨트롤 판넬 쪽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객체가 옆으로 표시되게 하려고 레이아웃에 보면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배치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배치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유저 인터페이스 라벨을 갖다 하나에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러면 그 그림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 사이즈, 내용물에 맞춰 사이즈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 위스 폭을 갖다 필 페어런즈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쭉 넓게 나타납니다. 이거 같은 겁니다. 이게 1, 2 변한 거고 이게 1, 2 변한 겁니다. 네, 그래서 편하게 넓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다 라벨을 하나 더 갖다 배치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목을 표시할 거고 여기는 값을 표시할 거거든요. 즉, 이 왼쪽 편에 있는 건 각도라고 처리할 거고요. 여기는 이 값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배치해 주기 바랍니다. 크기는 뭐 이게 50픽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얘는 필페어런치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바람개비가 회전하는 각도를 표시하는 그 부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라벨 두 개 배치했습니다. 라벨을 쓴 이유는 이거는 출력되는 값이지 사용자 입력을 받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라벨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 거 보도록 하죠. 예, 그 아래 것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레이아웃에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 갖다 배치하고요. 요거 라벨, 요것도 라벨 이렇게 두 개 배치합니다. 얘는 버튼입니다. 얘도 라벨, 여기도 또 레이아웃 하나 또 배치해야겠죠.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 그래서 라벨, 버튼 배치합니다. 폭은 요 왼쪽에 있는 이것들은 폭 50으로 해주는 게 보기가 좋고요. 메뉴에 얘는 폭 필페어런치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래 요 숫자 속도하고 보폭을 나타내는 거는 폭을 50으로 해도 되고 50으로 하는 게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50으로 했고요. 버튼 여기 업 버튼, 다운 버튼. 요건 이제 스피드 업, 스피드 다운. 이건 스텝 업, 스텝 다운이라고 이름을 줄 건데 요거는 80으로 잡고 요건 100으로 잡는 게 보기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값 바꿔가지고 표시하고요. 물론 요 앞에 쪽에 속도 각도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 특수문자 쓰는 거는 한번 연습 삼아 해보라고 했는데 이거 아래 한글에서 하면 훨씬 좋고요.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서 뭐 특수문자 이용해서 갖다 써도 됩니다. 예,
저기 앱 인벤토리는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그런 기능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쁘게 꾸며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시되는 내용들은 다 센터로 맞춰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걸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고 그러면 요 테두리 선을 가리키고 있죠. 여기. 예. 레이아웃을 선택한 다음에 레이아웃 내용을 보면 이 속도하고 이 값들이 위쪽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선택한 다음에 얼라인 버티컬을 선택해서 센터로 맞춰주게 되면 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가운데로 이쁘게 보이도록 표시가 될 겁니다. 뭐 이쁘게 표시하는 건 여러분의 능력이니까요. 일단 보기 좋게 하는 게 낫겠죠. 지금 그래서 여기 속도와 보폭을 표시하는 레이아웃들 배치했고요.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 그 속에다가 라벨, 버튼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배치해 주기 바랍니다.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따라오고요. 예, 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블록을 하는데 이전에 할 때는 막 버튼 1, 버튼 2, 라벨 1, 라벨 2 있는 거 그대로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을 보고서 이게 무슨 기능인지 쉽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각 버튼이나 라벨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그 기능을 그 객체 이름으로 지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각도를 표시하는 이 부분, 요 아까 라벨 1으로 돼 있었죠? 이걸 엔젤이래네. 예,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갔죠? 여기 라벨 2가 돼 있겠구나. 라벨 2 선택하고, 라벨 2라고 돼 있을 겁니다. 선택하고, 요 리네임을 누르면 창이 열립니다. 거기다 앵글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500 표시되어 있는 거, 이 500은 아까 초기값 넣어달라는 겁니다.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요건 스피드, 요거는 스텝이라고 집어넣어 주고요. 이름을 리네임 시켜달라는 겁니다. 지금 리네임 시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버튼도 오른쪽에 2개씩 있죠. 여기 속도에도 업, 다운이 있는데 속도에 있는 업은 스피드업, 속도에 있는 다운은 스피드 다운이라고 리네임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스텝에 들어있는 업과 다운도 여기 적어놨죠. 스텝업, 스텝 다운이라고 컴포넌트 이름을 설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컴포넌트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을 경우 블록을 볼 때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냥 라벨 1, 라벨 2 이렇게 적혀 있으면 하면서 이게 어느 거지 하고 또 앞으로 디자이너 뷰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름을 이렇게 의미 있게 부여하게 된다고 그러면 블록을 볼 때도 앞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거 속도 올리는 거지, 여기는 앵글이 표시되는 거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익숙해지면 컴포넌트 이름에 이렇게 다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단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그 다음 단계 따라오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다 설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내가 설명했는지 모르겠네. 아까 그 디자이너 뷰에서 맨 아래 클락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클락은 맨 처음에는 설명한 것 같은데 바로 직전 슬라이드에서는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클락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뒤로 돌려서 클락이 있는지 다시 한번 하고 넘어오기 바랍니다. 예, 블록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블록 내용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 같이 하나하나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인 상법을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제일 먼저 나온 건 스크린 1 이니셜라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먼저도 한번 썼던 것 같은데 이거는 스크린이 처음 열렸을 때 스크린을 초기화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즉 앱을 실어서 창이 딱 열릴 때 수행되는 사항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저기 속도 보폭 이렇게 나온 거 있었죠? 그거에 집어넣은 게 요게 보폭이고 이게 속도죠. 이거에 대해서 거기 그 화면에 표시되는 거에 200, 25, 500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하는 게 좋은데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한 이유는 여기 스크린 이니셜라이즈에서 그걸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좋은 프로그램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텝 한 번에 움직이는 각도는 25도씩 하겠다. 그래서 그 스텝에서 텍스트 set 스텝 텍스트를 갖다 놓고 요건 매스에서 가져온 거죠. 파란색 숫자니까요. 그 다음에 set 스피드 텍스트 블록 갖다 놓고 여기 매스에서 갖다 500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속도가 500이니까 500ms입니다. 즉 0.5초라는 소리입니다. 0.5초. 예, 1000분의 1초까지 제어가 되기 때문에요. 여기다 500이라고 집어넣을 경우 0.5초 단위로 동작하는 걸 제어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값만 설정이 된 거고요. 그걸 갖다가 얘가 쓰는 거죠. 그래서 클락 타임 인터벌은 타이머 쓸 거거든요. 이 타이머 있죠. 타이머 인터벌. 타이머의 간격, 타이머가 동작하는 간격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0.5초에 한 번씩 500ms 단위로
움직이겠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요거는 이 스크린 이니셜라이저 창이 열 때 처음 한 번 실행되는 그런 블록입니다. 그 다음에 클럭에 타이머 썼죠. 타이머입니다. 이건 지정된 시간만큼 타이머의 인터벌 저 숫자입니다. 저 시간만큼 0.5초 한 번씩 돌고 이게 요 블록이 수행된다는 거죠. 0.5초에 또 한 번 돌고 0.5초에 또 한 번 돌고 굉장히 빨리 도는 거죠. 그때 이런 내용들이 수행이 됩니다. 수행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앵글의 텍스트에다가 앵글 텍스트 똑같은 걸 집어넣는다고? 아니죠. 더하기 스텝 텍스트가 뭐죠? 얘죠. 예. 아 0.5초를 아 이제 스텝 25지 25. 예, 요갑이죠. 요갑. 아 25도씩 각도제 앵글은 각도를 한 번에 360도 중에 25도씩 딱딱딱 더해준다는 소리네. 이걸 더해준다고 그랬는데 텍스트에만 표시한다고 해서 돌아가진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미지 스프라이트 헤딩에다가 그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값을 25만큼 추가한 다음에 그 값을 여기에 적용하면 이제 그림이 탁탁탁 돌아가죠. 나침판에서는 센서 값, 오리엔테이션 센서 값을 갖다 썼고요. 얘는 그냥 시간 되면 알아서 도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거 이건 뭐지? 이거는 우리가 각도를 표시할 때 이 앱인벤트는 0도부터 359도까지 표시가 됩니다. 보통 360도까지 되니까요. 0부터 시작하면 360이 없는 거고 360이 있으려면 0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런데 계속 25씩 더해주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25씩 더하니까 300, 325, 350, 375, 그 다음에 400, 이런 식으로 각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극악을 지정하게 되면 얘가 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0부터 359 사이의 숫자만 나오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러 계산, 나머지 계산을 한 거죠. 예, 위에서 25도씩 더해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냈으면 그걸 36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그럼 360으로 나누었으니까 0부터 359까지의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을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숫자가 계속 더해져도 절대 360이 못 넘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매 시간마다 25도씩, 25도는 스텝에 들어있는 요 값이죠. 이 값을 갖다 대입시켜서 그 값만큼 증가시키면서 그 값만큼 그림의 방향을 바꿔주겠다 그 소리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바람개비는 돌아갑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어떻게 확인하죠? AI 스타터 실행시켜서 돌면 이건 AI 스타터에서 에뮬레이터에서 100%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AI 스타터 이용해서 실행시킨 다음에 동작하는 내용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예, 이건 이제 두 번째 기능인데 앞에서 기능 둘로 나누어 놨고 어떻게 보면 기능 2 지금 구현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동작하는 속도를 제어를 해줍니다. 속도가 뭐였죠? 타임 인터벌이죠. 아까 바로 앞에서 클락 인터벌, 클락의 타이머 인터벌을 설정을 해 주었었는데 그 값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시키는 방법은 뭐겠죠? 뭐 스피드업 클릭. 그래서 스피드업을 딱 클릭하게 되면 일단 타임 인터벌 값이 얼마 있는지 찾아서 그 다음 거기다가 빼주네. 요거 특이한 점입니다. 빼주고 있습니다. 30을 빼서 인터벌에 적용을 합니다. 속도를 올리랬는데 시간을 줄여줘. 왜? 이거 인터벌이잖아요. 간격이잖아요. 간격이 좁아야지 더 빨리빨리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원리를 이해하라는 의미를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스피드업은 속도를 빨리 하려면 더 자주 움직여야 되죠. 그럼 시간과 시간의 간격은 좁아야 되죠. 작아야 되죠. 그래서 감소시킨 겁니다. 그런 후에 여기 설정되어 있는 값을 스피드 텍스트에 표시해서 현재 움직이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수치가 작으면 더 빨리 돕니다. 높으면 더 천천히 돌고요. 예, 같은 방식으로 스피드 다운도 선택해 놨습니다. 스피드 다운. 예, 여기서도 똑같이 하는데 얘는 이제 값을 증가시키죠. 예, 타이머의 시간 간격이 증가되면 멀어지니까 더 늦게 동작하겠죠. 오케이? 예, 이렇게 얼른 작성해서 동작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거 버튼 눌러서 진짜 빨라지니 느려지는지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예, 잽싸게 제치기로 했는데 봤는지 모르겠네. 예, 그 다음은 스텝입니다. 스텝은 이렇게 바람개비가 이렇게 있나? 예, 이렇게 있을 때 그림이 좀 꼬진데.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회전할 때 요 회전하는 요 각도를 얘기합니다. 요 각도가 어떻게 되냐.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멀면은 그림이 좀, 예, 좀 빨리 움직이긴 하지만 거칠게 보입니다. 그 좁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하고 일본 애니메이션의 차이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 스텝인데 여기 스텝은 각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걸 스텝 업, 그럼 각도를 키워. 그래서 2씩 증가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각도가 2씩 점점 조금씩 차이 나죠. 계속 누르면 20도, 40도, 50도가 돼버리게 되면 팍팍팍 꺾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그 각도를 갖다가 스텝 업에는 증가, 얘는 거꾸로죠. 스텝 다운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얘는 왜 마이너스를 놓지? 게을러 가지고요. 예. 이 블록을 더하기 블록 가져오고 빼기 블록 가져오기 뭐하니까 여기 집어넣는 걸 마이너스 해버리면 이건 빼기 연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요령은 이제 부려도 됩니다. 결과가 맞으면 되니까요. 내가 수업할 때 늘 프로그램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결과만 맞으면 된다. 답도 안 맞으면서 코딩 갖고 고민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맞춰 놓고 원하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코딩이 이쁘게 됐냐, 식은 일목요연하냐 이런 거 따지는 겁니다. 동작도 안 하는 코드 살펴볼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편하게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스텝 업, 스텝 다운 해가지고 그림이 한 번에 움직이는 각도를 제어하는 거, 이 각도를 제어하는 거 지금 설명했습니다. 요걸 조절하게 되면 움직이는 각도가 조정이 됩니다. 아까 그 타임 인터벌을 좀 높여놓고 타임 인터벌을 좀 크게 해놓은 다음에 이 각도를 줄였다 늘렸다 해보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탁탁탁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이 각도가 작고 타임 인터벌이 아무리 넓어도 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타임 인터벌은 넓고 각도가 넓은 경우 둘 다 큰 경우는 탁탁탁 그림이 멈춥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한 작업 너무 쉽죠? 30분 만에 다 설명한 것 같은데 이거 꼭 AI 스타터, 즉 에뮬레이터를 써가지고 그 동작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프롬프트한 게 뭐예요? 보려고 한 거잖아요. 보지 않고 끝낼 수는 없는 거죠. 꼭 에뮬레이터를 확인해 보고 또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시켜서 그 동작까지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죠? 볼까요 한번? 예, AI 스타터로 실행하는 방법은, 이거 이제 다들 알기 때문에 굳이 내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알죠? 예, 윈도우 메뉴에 AI 스타터가 깔려 있다고 그러면, 시작 메뉴에 보면 MIT 앱 인벤터 툴스 속에 들어가고 AI 스타터라고 있죠. 이거 실행시키면 이런 새까만 창이 나오고요. 물론 처음에 실행시키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혹시 올라오면 미니마이즈 시켜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기 바라고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아마 이게 돌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가만있어 봐. 이렇게 도는 게 맞는 건가, 이게? 바른 게 원래 실질은 이렇게 돌지 않나? 예, 어쨌든 돌아버립니다. 도는 거 보고요. 그리고 여기 스피드업 눌러보고 스피드 다운 눌러가지고 아마 이게 한 500에서 차이 한 50 정도까지 다운 시켜야지 좀 빨리 돌아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500 정도에서는 스텝 업, 스텝 다운 눌러서 그림이 몇 도씩 각 어느 정도 단위로 움직이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의 변화에 따라 그 발행갭의 동작 속도도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에뮬레이터로 충분히 확인은 가능하지만 완성시켜서 다 동작하는 것까지 봤다면은 꼭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시켜서 갖고 있어야죠. 누가 자랑해야 되잖아요. 배웠으면 자랑을 해야지. 그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빌드에서 앱, 프로바이드 QR코드라는 걸 선택을 하죠. 요 메뉴입니다. 예, 이거 누르면 잠시 있다가 바로 QR코드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 앱에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 설치 프로그램의 확장자 이름은 APK로 설정이 됩니다. 확장자 이름이 APK 파일이 바로 우리가 PC 버전에서 셋업 하면 셋업 EXE로 되어 있죠. 앱 인벤터에서 즉 안드로이드 폰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은 APK 파일이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스마트폰에다가 한번 QR코드 읽어서 다운로드 해보죠.
예, 메뉴는 빌드에서 앱 provide QR code for APK. 다 젖어버렸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이런 화면이 나왔다가 이렇게 QR 코드가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은 MIT AI 컴패니언이라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은 거거든요. 앱인벤터 전용 다운로드입니다. 그래서 이거 딱 신시키고 요거 누르면 QR 코드 스캔할 수 있죠. 그럼 다운로드까지만 됩니다. 설치는 내가 다시 한번 다운로드 파일을 열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설치가 다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거고요. 실제 폰이죠. 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그 스마트폰하고 PC랑 연결시키는 프로그램 깔았거든요. 삼성 플로우라고. 그걸로 한번 실행시켜 봤습니다. 여기 나왔구나, 삼성 플로우. 여러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이거 교양 프로그램이잖아요. 교양 과목이잖아요. 이런 다양한 기능들 프로그램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플로우라는 걸 설치하게,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내 폰을 PC랑 연결해서 우리 카톡 우리 하듯이 스마트폰으로도 카톡하고 PC 버전으로 카톡할 수 있잖아요. 같은 거고요. 예, 여기도 똑같이 됩니다. 문자 온 거리 넘어오고요. 그림도 볼 수 있고요. 앱 실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놓고서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PC 화면하고 키보드에서 마우스로 제어한다는 거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어떻게 동작하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에 우리가 연습한 게 랩 베인이란 프로입니다. 베인, 바람개비죠. 그래서 유수봉의 바람개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총 정리입니다. 화면 구성 어떻게 했는지, 어떤 객체를 갖다 썼는지, 컴포넌트 이름은 어떻게 설정했는지 다시 한번 혹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잘 못 따라왔다면 이 화면을 보고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열어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디자인만 맞춰놓고 사이즈는 앞에 있는 강의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으네요.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완성시켜 줘야 합니다. 그 다음 블럭 한번 보겠습니다. 예, 블록은 뭐 다른 앱에 비해서 좀 간단하죠. 첫 번째 스크린 1 이니셜라이즈 해가지고 처음에 앱 화면이 열렸을 때 설정하는 초기 값들을 설정했죠. 그래서 타이머는 0.5초 단위로 500이라고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스피드도 0.5초 단위로 제어해서 동일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스텝은 그 바람개 움직이는 각도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초기 값으로 25도, 25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가 실제로 얘가 바람개비를 움직이게 하는 애죠. 여기서 보면은 앵글의 값을 25도씩 계속 증가시켜 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헤딩을 갖다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두 개는 그 돌리는 속도, 그리고 돌아가는 각도, 이 두 가지를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스피드 업 누르면은 타임 인터벌 값이 점점 작아져서 바람기가 더 빨리 도는, 간격이 좁아지니까 더 빨리 돌겠죠. 그리고 여기 스텝 업, 스텝 다운은 움직이는 각도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스텝 업이 증가합니다. 요것만 조심하면 되죠. 얘가 좀 특이하죠. 왜? 이게 타임 인터벌이기 때문에 실제 동작 속도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한다. 네,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쉽게 따라왔을 거라 믿고요.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바람개비 앱 만드는 거 해봤습니다. 랩 베인 해가지고 했죠.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요. 먼저 했던 걸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레이아웃 쓰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쓰는 걸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 레이아웃 중에 수평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락이라는 객체의 인터벌의 개념 다시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치할 때 이거 좀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 알죠? 여긴 다양한 배치가 이루어지고요. 또 레이아웃에 배치했을 때 정렬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기 좋게 나오기도 하고 위쪽에 더 붙어가지고 꼴 사납게 좀 아마추어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다듬어 주고요. 좀 더 뭐 꾸미는 친구들 보면 바람개비가 나올 때 음악을 또 제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해볼 수 있으면 해보는데, 그래서 속도를 올리면 바람개가 빨리 돌면 음악 소리가 더 빨리 나오고, 거기도 물인가요? 아닙니다. 바람개비 앱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한번 꼭 돌려야 되고요. 과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